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양광자 수요일엔 바다톡톡 본 강연을 맡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백상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물고기의 산란장 조성과 바다숲이란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많은 어떤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 그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산자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산자원은 뭘까요? 해양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원을 수산자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고 있는 물고기, 그 다음에 바다에서 생산되는 해조류, 해초류, 예를 들어서 미역, 다시마 등 모든 자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이 매년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감소하는 원인은 뭘까요?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 그 다음에 무분별한 어획에 의한 물고기가 사라지는 현상, 또 하나의 현상은 어린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내는 그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연근의 수산자원량은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산자원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이와 같이 물고기라든지 기타 해조류 등을 산란서식장 조성을 합니다. 산란장을 만들어줌으로써 물고기가, 성어가 거기서 알을 낳고 다시 새끼를 생산하여 재생산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바다숲이란 주제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다숲은 뭘까요? 육지에도 숲이 많죠. 바다에도 이러한 숲이 있습니다. 숲은 무엇을 칭하느냐? 바다에서 생산되는 많은 해조류, 미역, 다시마 등의 어떤 대형 군락지를 말합니다. 해조류도 마찬가지로 육상의 나무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바닷속에서 생산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다숲이 풍성한 해양은 어린 물고기가 많이 모이고 거기 환경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성하고 조성한 사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수산자원, 즉 물고기라든지 산란서식장 조성을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바다숲과 산란장의 연관성은 무엇이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입니다. 우리나라 수산업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존형. 자연의존형은 계절적인 변동에 의해서 어획량이 틀리고 어획되는 물고기가 틀리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존형입니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유제인 바다에서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산업으로서 정부에서 규제와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이죠. 또 하나는 노동집약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노동집약형은 어부들이 어획활동을 하면서 배를 운전하고 그물을 놓고 고기를 잡고 그 잡은 고기를 판매해서 생산하는 모든 게 인간의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한 재해율도 굉장히 높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복합산업형입니다. 어업 활동 자체는 생산, 가공, 유통, 판매업까지 1차부터 3차까지 전체 아우르는 사업으로 굉장히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연근의 수산자원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170만 톤에서 지금 현재는 연근해가 90만 톤까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근의 자원이 감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어업 소득이 그만큼 낮아지고 국민의 질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소득이 점점 없어짐으로써 어업인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근의 자원량을 증가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국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 중에서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산란서식장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바다숲을 조성한다든지, 또 하나는 바다에 큰 물고기 목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근의 수산자원의 가장 큰 감소 원인은 뭘까요? 아까 첫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 온난화 현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무분별한 어획,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어린 물고기가 무차별하게 너무 많이 잡힌다는 거죠. 어린 물고기가 잡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어린 물고기가 큰 어른 성어가 돼서 새끼를 낳고 알을 생산하고 새끼를 생산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크기도 전에 잡히는 겁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의하면 고등어 같은 경우 우리 식탁에 오르는 47% 정도가 어린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징어 같은 경우는 24%, 갈치와 참조기는 무려 90%가 넘는 어린 물고기가 저희 식탁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갱이 같은 경우는 50%가 오른다고 합니다. 어린 물고기의 기준은 무엇이냐? 물고기마다 각각의 성체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성체 기준이 있고 성체 기준을 미달하면 어린 물고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린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거죠. 이 어린 물고기가 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의 어업 방법입니다. 어업 방법은 큰 물고기 군체가 형성되어 있으면 어부들은 가서 그 물고기를 전부 잡아냅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 안에는 다양한 종과 다양한 크기가 있겠죠. 선택적으로 어미 물고기만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혼액되면서 어린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통해서 어미 물고기만 포획할 수 있는 기술이 점점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 물고기를 잡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이유가 가장 큰 게 이 부분입니다. 수산자원의 재생산과 어획의 균형입니다. 자, 여러분 전체 해역에서 물고기가 300마리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획을 할 수 있는 100마리만 어획을 하면 됩니다. 왜냐? 나머지 200마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생산을 위해서 남겨둡니다. 그래서 100마리만 잡고 나머지 200마리가 어떤 산란장에서 많은 산란을 하면 다시 이 산란된 알에서 다시 어린 물고기가 다시 기존에 있는 300마리 무리에 합류해서 다시 300마리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정부의 규제와 어업인들의 협조, 어획 방법 등의 많은 어떤 협조가 필요해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산자원의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미 물고기가 산란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 물고기마다 특징이 틀리죠. 자기가 선호하는 곳, 산란을 하고 싶은데 너무 연안 생태계가 파괴됐고 너무 훼손돼 있어 산란장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산란장을 보호해 줌으로써 아까와 같이 어미 물고기가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역별로 주요 어종의 산란 서식장 조성 및 관리를 통해서 수산자원 공급 거점을 구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뱅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산물 공급 및 어업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상 품종 및 지역을 간단히 보시면 품종은 현재 부산 쪽에 경상남북도 쪽 동해안 쪽에는 말쥐치, 대게, 대문어 등이 대상 품종을 하고 있고 서해안 쪽은 쭈꾸미, 낙지, 해삼, 전남 쪽은 곰치 이러한 특수 어종을 가지고 현재 산란 서식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란 서식장이라는 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훼손된 연안의 산란장과 서식장을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거기 보호된 산란장에 직접 자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자원을 첨가한다든지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생물의 특성을 반영해서 생물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산란 공간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생리, 생태, 자원학적인 특성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산란장을 조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문어 같은 경우는 어디다 산란하죠? 문어는 그렇습니다. 문어는 본인이 좋아하는 작은 동굴 같은 것 이런 곳을 굉장히 선호하죠. 거기 들어가서 산란을 하고 새끼를 생산합니다. 그 산란장을 만들어줌으로써 보호해줌으로써 어린 문어가 지속적으로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이죠. 그러면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의 기능은 뭘까요? 수산생물을 산란 서식장 기반을 조성하면 거기서 치어들이 은신하고 성육을 합니다. 먼 바다에서 대형 어류에 잡혀먹지 않고 숨을 수 있고 거기서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지역의 특성화된 어류를 선정하여 자연 산란장을 만들어줌으로써 지역 특화 상품으로도 개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적인 효과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잘못됐다는 걸 분석을 통해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업인과 같이 공동으로 수산자원을 증대시킨과 동시에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거죠. 그리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조성이 됐으면 이 조성된 해역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어업인한테 주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은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릉부터 시작해서 동해안 쪽에는 문어, 대게, 말쥐치 등을 산란 서식장으로 조성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쪽은 꼼치, 서해안 쪽은
곰치하고 낙지 해삼, 서해안 쪽은 쭈꾸미하고 해삼, 이런 어떤 지역 특화 상품, 특화 어종이나 특화 수산물을 가지고 산란서식장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매년 추진되고 있고 국가 예산과 지방 예산을 공동으로 투자해서 산란서식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란서식장은 이와 같이 보시면 어류의 특성을 반영한 조성 방법이죠. 쭈꾸미 같은 경우는 혹시 쭈꾸미 아십니까? 작은 문어보다 작은 그 쭈꾸미 아시죠? 쭈꾸미 같은 경우는 작은 핏불고동에 산란을 합니다. 본인이 거기에 몸을 숨기고 거기다가 산란을 하고 새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동굴에 숨어서 산란을 하죠. 그런 동굴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어줌으로써 문어가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말쥐치나 곰치 같은 경우는 큰 수조에 산란을 하고 산란된 어린 물고기가 보호를 하고 그 생산된 물고기를 다시 산란장에 다시 풀어주는 그런 어떤 산란장 조성을 하고 있고요. 해삼 같은 경우도 인위적으로 자연석이라든지 숨을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해삼을 풀어놓고 본인들이 산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산란서식장 조성을 할 때 여기가 좋겠어 라고 판단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해역 특성에 맞는 어종이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쥐치, 쥐포 아시죠? 쥐치 같은 경우는 연안의 수심대를 파악하고 그 수심대에서 가장 산란하기 좋은 공간, 수심, 수온, 해류 등의 모든 자료를 통틀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연안에서 말쥐치가 자기가 산란할 최적의 장소를 어딘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주변에 산란장을 조성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산란장이 파랗게 표현되어 있죠. 파랗게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말쥐치가 주로 산란을 많이 하는 공간입니다. 저 공간을 보호하고 관리해 줌으로써 말쥐치가 저기서 산란을 합니다. 산란해서 어린 물고기가 되고 연안에서 다음에 말씀드릴 바다숲이라는 공간에서 어린 치어가 성어가 되기 전까지 거기서 놀고 은신하고 그런 어떤 활동을 하다가 다시 성어가 돼서 먼 바다로 가서 다시 돌아와서 저장 공간에서 다시 산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산란장을 만들고 산란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성된 산란장에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원의 첨가, 자, 치어하고 자어하고 있습니다. 치어하고 자어라는 건 어린 물고기를 말합니다. 저기서 산란장에서 태어난 어린 물고기가 예를 들어서 100마리가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 태어나고 자라고 은신하고 있는 저 공간은 바다숲이라는 공간입니다. 바다숲이라는 공간은 말씀드렸듯이 해조류가 잘 자라고 있고 저기에 산소가 많이 녹아들어서 풍성하고 어린 물고기가 다른 성어 물고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곳이죠. 자, 치어가 100마리가 저기서 자라다가 미성어가 돼서 점점 큰 바다로 나갑니다. 큰 바다로 나가서 많은 먹이 활동을 하고 성어가 돼서 다시 이 성어는 알을 낳기 위해서 산란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산란장에서 알을 낳고 산란장에서 알을 낳은 후 자어나 작은 치어가 다시 이런 반복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이 이와 같은 재생산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원이 필요하면 자원을 첨가시킵니다. 육상에서 생산된 어린 물고기를 첨가해서 풀어주거나 그 다음에 난이 자어가 돼서 어민 물고기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산란장 조성 기반을 조성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선식장 관리를 합니다.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린 물고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차별 혼역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린 물고기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어획 조사도 하고 효과 조사도 하고 과연 그 판매되는 양이 얼마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비계통 조사나 개통 조사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원의 재생산, 자원의 증가를 하기 위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쭈꾸미가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소라방이라는 구조물로 쭈꾸미를 잡습니다. 저렇게 보시면 줄에다가 작은 핏불고동을 엮어서 바다에 던져 놓으면 쭈꾸미의 습성이 저런 어떤 핏불고동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은신하고 알을 낳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습성을 이용해서 어획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80년대나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 어부가 예를 들어서 쭈꾸미를 잡기 위해서 저 소라방을 10,000개를 사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무려 10만 개 이상을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무차별한 포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까지 잡아낸다는 거죠. 여러분도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신 바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쭈꾸미를 잡아서 삶았더니 그 머리 안에는 이만큼의 쌀알처럼 빼곡한 알이 박혀 있죠. 산란할 수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저희들은 그게 맛있다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관리해주고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관리해주면 그 자원은 반드시 재생산될 수 있고 저희가 지속 이용 가능한 그런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쭈꾸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란장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쭈꾸미 금어기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5월부터 설정을 해서 쭈꾸미가 알을 낳을 수 있는 기간에 저와 같이 소라를 바다에 뿌려주고 알을 낳고 새끼가 생산되는 기간까지 관리를 해줍니다. 쭈꾸미가 산란하는 동안은 저 산란 구조물을 훼손하거나 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나서 그 산란이 다 끝난 후에 다시 수거를 해서 내년도에 또 그 산란장에다가 넣어주고 그렇게 됨으로써 맨 마지막 그림처럼 저렇게 많은 쭈꾸미의 알이 저 한 마리가 낳은 그 새끼를 보면 한 립에 약 300립 정도 작은 올챙이 모양 작은 구슬 모양이죠. 물방울 모양의 알이 약 300립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생산하는 건 약 300립 이상,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새끼가 나와서 또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은 이와 같이 낚시나 아니면 기타 어획 활동으로서 본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어미가 될 때까지 저기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쭈꾸미라는 산란 서식장을 조성해서 만든 어떤 효과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높습니다. 초기에 이 쭈꾸미 산란 서식장 조성을 할 때 투입 예산은 약 4억 원 정도 투입했는데 보호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그 양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고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권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그 예로 어업인들은 쭈꾸미를 잡아서 좋고 그 다음에 일반 낚시객들은 와서 쭈꾸미를 낚시하면서 일정 기간 어업이 가능한 기간에 낚시를 하면서 재미도 느끼고 맛도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약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122억 원이란 경제적 이익을 봤던 거죠. 이런 어떤 결과치는 어떻게 나왔느냐? 처음에 쭈꾸미 산란장 조성을 할 때 과연 우리가 산란장 내에 풀어놓은 핏불 고등 안에는 쭈꾸미가 몇 마리나 들어가 있을까? 이런 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입률이라고 하죠. 쭈꾸미가 들어가 있는 양에 대해서 인입률이라고 표현했을 때 무려 18년도에는 약 33% 정도가 100개를 깔았으면 약 30개 정도가 쭈꾸미가 거기서 알을 낳고 있는 거죠. 알을 낳고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된 양이 수협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 소비자한테 갔는지 예산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수량을 보면 이와 같이 약 18년도 같은 경우는 168톤 정도. 또 이 두 가지만 분석하면 안 되겠죠. 물론 계통 분석이라는 게 수협을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나가는 거고 비계통 분석이라는 게 일반 어부들이 와가지고 지역에 3회로 판매하는 거기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판매량이 조성하기 전에 비해서 약 58% 140톤 정도가 생산됐고 증가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수익을 계산할 수 있는 또 하나 방법은 비계통적인 선상 낚시입니다. 쭈꾸미가 많이 생산됨으로써 낚시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게 됐죠. 그럼 몰려오면으로써 거기 주변에 숙박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어선을 임대하거나 이런 주변 사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수익이 나다 보니 그 수익을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 4억 원을 투입했지만 122억 원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얻었던 거죠.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에 대해서는 많은 매스컴에 보도도 됐고 쭈꾸미가 돌아와서 굉장히 행복하다, 만선이다 이런 어떤 어민들의 기대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기대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어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경제적 생활이 굉장히 윤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자원을 조성하면서 과거에는 모든 양을 중국이나 대만이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에 의존했던 쭈꾸미가 국내산으로 전환이 바뀐 거죠. 그래서 국내산이 훨씬 더 많이 수입산보다 생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산란서식장을 조성함으로써 많은 어업인들 아니면 기타 주변에 많은 어떤 상권이 형성됨으로써 경제적 수익이 생산되고 경제적 수익이 생산됨으로써 어업인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자원을 관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원이 다시 생산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는 방법과 거기에 대해서 추구하는 경제적 이익, 자원의 재생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말씀은 바다숲과 산란 서식장입니다. 여러분도 쉽게 바다숲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육상의 숲은 많습니다. 근데 바다에도 다양한 해조류가 공간을 점유하고 있고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어린 물고기 치어가 생산되고 치어가 자라고 성육하는 놀이터가 저희는 바다숲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다숲과 산란서식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숲이란 뭘까요? 아까 선생님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바다숲이란 바닷속의 그린벨트입니다.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재생산되지 않으면 바닷물이 썩게 되고 뻘이 썩게 되고 냄새가 나고 바다가 한순간에 오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동서남 제주 연안에 매년 갯녹음이라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갯녹음이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게 저희들이 방송에서 접할 수 있는 바다 사막화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갯녹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연안에 서식하는 해조류가 소실이 되고 무절 석회조류가 안반을 광범위하게 표면을 덮어서 피복하여 해양 생물이 감소하는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자, 첫 번째 그림 보시면 굉장히 해조류가 무성하죠. 그렇지만 수온이 상승하면서 저와 같이 해조류를 먹이원으로 하는 성게가 알을 낳고 어린 성게를 생산함으로써 무차별하게 먹어치워서 없어지는 겁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기존에 있던 해조류 군락이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 없어진 군락에 대신해서 이와 같이 세 번째 그림 보시면 무절 석회조류가 바위 안반을 전체를 우점해서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해조류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면 해조류 씨앗이 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 저와 같은 바다가 황폐화되고 바다 사막화라고 불릴 정도로 저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저 바다를 다시 마지막 그림처럼 바다숲이 풍성한, 저렇게 해조류가 풍성한 숲으로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갯녹음 현상, 바다 사막화 현상은 이와 같이 매년 여의도 면적의 4배의 규모로 동서남 제주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확산에 따라서 연근의 얕은 바다에서 생산되는 어업 자원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어업 자원이 감소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민들의 생계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생산할 수 있는 바다숲을 점점 보호하고 가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육상에서 산을 보면 나무가 많구나 없구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바다에서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게 초분광 항공 영상 촬영을 통해서 바닷속에 어떤 상태인지 컴퓨터로 재현해내는 겁니다. 그 원리는 간단히 보시면 전국 연안을 항공 촬영으로 사진을 찍고 나서 그 사진을 분석하는 기법이죠. 그래서 보시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모래는 이와 같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 안반은 이와 같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게 표현이 되면 저런 형태의 그래프는 다 안반으로 컴퓨터가 인식을 합니다. 오른쪽처럼 인식을 하면 안반하고 모래하고 분리할 수 있죠. 이런 분리된 과정에서 다시 이걸 3차원 그래픽으로 하면 높낮이까지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갯녹음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반하고 모래하고 분리됐는데 갯녹음 현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하얀색으로 표현된다면 하얀색 알고리즘만 분류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인데 보시면 파란색은 안반이고 노란색은 비안반입니다. 그건 이제 사질이죠. 그 안반 중에서도 갯녹음이 진행되고 있는 색깔은 주황색, 심각한 건 빨간색. 이와 같이 전 연안에 갯녹음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처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이렇습니다. 바다숲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바다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다가 저연성을 한다든지 씨앗을 뿌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어미의 모조 주머니를 매달아서 어미가 그 씨앗을 발산할 수 있게 만들어다든지 종묘를 저렇게 이식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바다에 아까 안반이 하얗게 됐다고 했죠. 저렇게 잠수를 통해서 안반을 깨끗하게 다시 청소해 줌으로써 마지막에 보시면 이와 같이 새싹이 다시 돋아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성게가 무성한 안반을 성게를 잡아낸다든지 아니면 해조류를 저렇게 심어준다든지 아니면 그 안반에다가 해조류 블록을 넣어서 바다에서는 육상처럼 땅을 파고 심을 수 없으니 저렇게 고정을 시켜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다숲이고 저기에서 물고기들이 생산되고 사는 거죠. 선생님이 이 영상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해조류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바다숲을 조성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동해안에서 많이 자라는 도루묵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도루묵이는 물고기는 최대 한 20cm 정도 크는데, 이 물고기는 육상에서 보시면 새들은 어디에다가 둥지를 틉니까? 나무에다 틀죠. 이 도루묵이라는 물고기는 어디다 트느냐? 해조류 줄기에다가 알을 붙입니다. 해조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알을 붙일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첫 번째 사진 위에 보시면 그 알을 붙일 수 있게 이렇게 해조류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저렇게 도루묵이 대규모로 와서 해조류 줄기에다가 알을 낳은 현상입니다. 동글동글하게 보이시죠? 저렇게 알을 낳고 생산하고 저기를 산란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산란서식장으로.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줌으로써 도루묵 자원이 풍성하게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산란하는 과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산란서식장과 바다숲을 조성함으로써 연안 산란장 회복으로 건강성이 증대하고 갯녹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의 건강성이 회복됐다는 건 종이 그만큼 다양했다는 것, 갯녹음이 점점 해소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해조류 생체량이 증가됐다는 것. 이 전체의 과정은 뭘까요? 그만큼 바다가 건강하게 다시 복원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육상의 식목일 있죠? 바다 식목일도 있습니다. 2013년 5월 10일 날 국가 기념일로 제정됐고, 이 바다 식목일이 5월 10일 매년 바다에 해조류를 심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5월 10일 날 저희 공단이나 아니면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바다 식목일 체험도 한번 해보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산란서식장과 바다숲, 그다음 물고기의 어떤 산란장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